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목욕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평생 습관이에요. 안 씻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 습관이 어르신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씻는 게 왜 위험하단 말인가요? 깨끗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70대 이후에는 청결한 습관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나는 청결한 게 좋다고 배워왔는데 씻는 게 나쁜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목욕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피로를 풀어주는 기분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 몸에 무리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하는 습관. 이게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고 피부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욕실에서의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씻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 이제는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 라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몸은 더 민감해지고 기온 변화, 물의 온도, 목욕 시간 하나하나에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몸 망가지는 목욕 습관 5개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에잇 난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습관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병원비를 아끼고 목욕 중 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같은 습관을 이어간다면 평생 지켜온 건강을 욕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동행 채널입니다. 오늘은 70대가 몸 망가지는 목욕 습관 5개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한 번쯤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습관들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목욕 습관 뜨거운 물이 심장을 위협합니다. 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마자 안에서 김이 확 올라옵니다. 거울은 뿌옇고 손등에 닿는 공기조차 후끈합니다.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게 왠지 개운한 느낌을 주죠. 이 정도는 돼야 땀도 쫙 빠지지. 속까지 데워져야 찌뿌둥한 게 풀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뜨거운 물, 지금은 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심장을 조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체온 변화에 예민해지고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순간 자율신 경계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피부가 뜨거워지면 몸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야 몸이 알아서 잘 조절해줬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 심장도 혈관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어지럽고 숨이 가빠지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 78세 어르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8시쯤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이 노곤해지는 걸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3분만 늦었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멈췄을 겁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겨울철 욕실 내 심정지 환자의 67%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노출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목욕 중 실시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머리를 부딪히거나 물에 빠져 질식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욕하러 갔다는 것. 그날만 유난히 컨디션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물을 특별히 더 뜨겁게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왔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단 몇 분 사이에도 혈압이 뚝 떨어지고 심장이 무리를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본인이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난 괜찮은데?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괜찮다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욕실이라는 공간은 문도 닫혀 있고 소리도 잘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조가 늦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의 온도를 37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손등으로 확인했을 때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면 적당합니다. 둘째, 욕실을 먼저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공기 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서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장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안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문을 열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목욕, 사실은 심장을 조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상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심장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래도 하루 안 씻으면 찝찝하잖아 하셨을 겁니다. 몸은 괜찮아도 기분이 그렇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침에 꼭 샤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자기 전엔 무조건 물에 몸을 담가야 잠이 잘 온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오히려 피부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피부가 참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따갑고 가렵고 붉어지고 근데 난 똑같이 씻었을 뿐인데 말이야. 바로 그 똑같이가 문제였습니다. 젊었을 땐 별 탈 없던 세정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를 상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목욕을 하며 비누칠을 하고 때를 밀고 샴푸며 바디워시로 시원하게 씻어내는 그 행동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피부에는 지질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연 보호막입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일종의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같이 강한 비누로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 오래 있다 보면 이 지질막이 다 씻겨나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고 뽀송한 느낌일 수 있어도 속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피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유분 생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지질막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밤에 잘 때 긁게 되고 심한 경우엔 진물이 나거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일 씻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씻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먼저, 비누는 반드시 순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약산성 비누나 무향 제품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때미는 수건. 예전에는 그게 시원해서 좋다고 했지만 이젠 피부를 벗겨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샤워볼이나 부드러운 타월로 거품을 낸 후 살살 문지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매일 때를 미면 피부가 상처받고 보호막이 망가지며 상처난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샤워 시간과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따뜻한 정도의 물로 57분 이내로 간단히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뒤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즉 샤워 후 3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피부 장벽이 유지됩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피부는 겉만 깨끗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속이 건강해야 진짜로 문제없이 오래갑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그 깨끗함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욕실 낙상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부를 너무 자주 씻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욕실에서 더 큰 위험은 넘어짐입니다. 순간의 미끄러짐,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어느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하셨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욕조 옆에 있는 작은 발판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한참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와 발견했지만 그 충격으로 오른쪽 다리 대퇴골이 골절됐고 병원에서는 수술 후 최소 3개월 이상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골절보다 그 후유증이 더 컸다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불편해지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혼자서 밥 챙겨 먹고 장도 보러 다니던 분이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게 된 거죠. 이런 사고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약 42%가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의 사망 또는 평생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욕실은 미끄럽습니다. 젖은 발, 젖은 바닥, 매끄러운 타일. 여기에 한 번이라도 균형을 잃는 순간 손에 진 샴푸 병도 바닥에 놓인 대야도 모두 위험한 장애물이 됩니다. 젊었을 땐 금방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뼈가 약하고 균형 감각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뇌진탕, 척추 손상, 고관절 골절 등 한 번 다치면 회복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거나 영원히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낙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주세요. 젖은 타일 위에 고무 매트 하나만 있어도 미끄러질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샤워부스나 욕조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을 때 기대거나 넘어질 때 붙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셋째,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세요. 어두운 욕실에서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걸 보지 못해 넘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넷째, 목욕 중에는 절대로 혼자 오래 있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나 목욕할게 한마디라도 남겨놓고 들어가세요. 혹시 안에서 소리가 없거나 이상한 기척이 있으면 빠르게 문을 열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샤워 후 물기를 바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올로 물기를 닦고 바닥도 수건으로 간단히 닦아 놓는 습관. 이 작은 습관이 사고를 줄입니다. 넘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낙상은 다른 나이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의 골절이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우울증, 고립감,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의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준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욕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짐을 피했다 해도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목욕 직후 체온 변화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고 몸에서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 상태로 수건을 둘렀다가 시원하다 하고 잠깐 창문이라도 열면 찬 기운이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오고 몇 분 뒤엔 재채기를 하거나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하니까 몸이 풀렸는지 금세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졸림 진짜 편안해서 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기는 기능 저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죠. 특히 뜨거운 물에 몸이 데워진 상태에서 찬 공기나 바닥, 벽면에 닿게 되면 그 순간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춥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류순환이 나빠지고 때로는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기운 없음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감기뿐 아니라 폐렴, 독감, 심지어는 저체온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은 따뜻하지만 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실내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이 온도 차가 몸에 충격을 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엔 나는 덥다고 생각했는데 땀이 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시다가 알고 보면 몸속은 식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목욕 전에 방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방이 너무 차가우면 목욕 후 나왔을 때 체온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젖은 몸을 바로 닦고 따뜻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샤워 후 맨몸으로 돌아다니거나 좀 식히자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바닥에 양말을 바로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부터 씻기 시작하거든요. 발이 차가워지면 전신 체온도 따라 내려갑니다. 넷째, 샤워 후 30분 이내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급적 밤 늦게 목욕하는 건 피하세요. 기온이 더 낮고 목욕 후 떨어진 체온이 다시 오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실 문은 반드시 닫아주세요. 열어놓은 채로 나오면 찬바람이 바로 들어오고 그게 체온 변화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야 시원하게 씻고 시원한 바람 쐬는 게 좋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행동 하나가 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너무 깨끗하면 감기를 더 잘 걸립니다. 깨끗이 씻는 게 왜 병을 부른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기는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 걸까요? 병원 다녀왔는데 또 재채기가 나고 또 기침이 나요. 이런 말씀 요즘 부쩍 더 많이 들립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콜록콜록 한 번 앓고 나면 한 달씩 끌고 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청결하게 사는 분들일수록 감기를 더 자주 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목욕도 하고 손도 자주 씻고 이불도 자주 빨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는데 왜 감기에 잘 걸리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 바로 몸을 너무 깨끗하게 만든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작은 생물 군집이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이로운 박테리아들이 피부 위에서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셈이죠. 이 친구들이 외부의 나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피부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박박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이 좋은 균들까지 싹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즉, 몸이 병균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는 셈이죠.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보호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씻어내고 있다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건조하고 트게 되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틈을 타서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피부과나 노인의학과에서는 너무 깨끗하게 사는 분일수록 피부 트러블과 감염 질환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2번 샤워하신 날도 있었고요. 본인은 깨끗해야지라는 생각에 계속 그 습관을 이어오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자주 감기에 걸리고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지속적인 세정으로 인해 피부의 정상 박테리아가 거의 사라졌고 면역 체계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샤워 횟수를 줄이고 보습 위주의 관리로 바꾸자 감기 빈도도 줄고 피부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몸을 씻는 횟수보다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일 샤워를 하더라도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바닥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위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둘째, 샴푸나 바디워시는 되도록 순하고 무향인 제품을 사용하시고 사용량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거품을 많이 낸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셋째, 샤워 후에는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보습제는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흡수가 빠르고 뽀송한 느낌의 제품보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집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도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가 말라 있으면 외부 세균에 더 취약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섭취하는 영양 관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C, D, 유산균 같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식단이나 보충제를 통해 꾸준히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살다가 몸의 방어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잘 지켜온 위생습관, 이제는 조금 여유있게 바꿔볼 시기입니다. 진짜 건강이란 외부만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안쪽까지 지켜주는 것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결은 중요하지만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노년기 목욕 습관 어떻게 정리하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씻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었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칭찬받을 습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몸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씻는다고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습관을 바꾼 분도 계십니다. 8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은 평생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목욕을 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내가 나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이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틀, 사흘 목욕을 못하게 되자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렵던 피부가 나아졌고 매일 피곤하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찝찝했는데 오히려 안 씻으니까 몸이 편해지더라니까. 이렇게 말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청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전의 습관을 무작정 계속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을 조절해가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온 여러분, 그 습관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빈도,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매일 뜨거운 물로 씻는 대신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고 때를 밀기보다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습에 더 집중하고 욕실에서 오래 있지 말고 나올 땐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가족에게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면서도 청결하게 지내시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청결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목욕이 심장을 위협하고 뼈를 부러뜨리고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조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 있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몸을 돌봐주시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매일 목욕하시는 부모님, 이웃, 친구분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